2021년 12월 3일이네요. 자정을 지난 지가 한 30분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 공시 30분이라 해야 되겠네. 12월 3일 금요일 0시 30분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겨울 들어서 가지고 이 난방기를 오늘 처음 틀었어요. 아침에 그걸 어제가 돼버렸네요. 12월 2일 날 목요일 날 어제 아침에 출근하니까 우리 회사에 이제 그 뒤에 그 저 하천가에 얼음이 막 얼어버렸더라고. 그리고 간단한 거는 뭐 소각 처리를 또 하는 건 하는데 비닐이라든지 이런 거 유해 물질을 태우면 안 되니까 그런 거는 분리수거해 가지고 따로 버리겠지만은 나무라든지 종이 같은 거는 막 태워도 큰 지장이 없지 않을까 싶어서 소각을 좀 하는데, 나무 빠렸더라 그래거든요. 나무 이런 거는 그 뭐 종량제 봉투 넣기도 그렇고 상당히 버리기가 좀 어려워요. 작업을 줄기리 하다 보면은 그걸 빠렸더라 그럽니다. 그 나무 위에다가 이제 어떤 제품을 이제 얹어놓고 이동을 하다 보면은, 지게차로 이동하다 보면은 그것이 이제 잘 깨지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없애버려야 되는데 소각 처리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그 소각 처리하다 보면은 혹시 이제 화재가 날 우려가 뭐 없지만은 그래도 혹 있을지도 모르니까 바켓에다가 물을 받아두는데, 그 보니까 뭐 꽁꽁 얼었더라고. 원래는 아니지. 그러니까 이번 겨울 들어서 가지고 이제 처음으로 얼은 것을 보았고, 집안에 난로는 오늘 처음 펴봅니다. 이제 96일 남았다 볼 수 있네요. 2022년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 그러니까 허경영 대통령님께서 이제 되어가는 과정을 내가 영상 기록으로 남기고 있는데, 이제 96일 뒤에는 96일이 남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오늘도 역시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뭐 기존 언론 보도죠. 좀 KBS나 SBS나 MBC나 채널 A라든지 또는 뭐 JTBC, MBN 또는 뭐 TV조선, YTN, 연합뉴스 이런 데서 이제 그 대선 후보 지지도를 이렇게 쭉 보여주는데, 오늘 역시 거의 마찬가지예요. 허경영 총재님을 빼고 보도를 합니다. 4사람 하는 경우도 있고 5사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2021년 12월 2일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이재명을 보여주고, 이재명, 윤석열, 그 다음에 이제 안철수, 심상정 요래 4사람 보여줄 때도 있고, 추가해서 한 사람 더 김동연이를 추가해서 5사람 보내줄 때도 있습니다. 보여주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아직까지 허경영 총재님을 딱 이렇게 넣고 보도하는 데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오늘 저 서울에 보면은, 나는 서울에 안 살아서 잘 모르지만은 그 6호선, 지하철 6호선을 타고 가다 보면은 마포 있어요. 마포구청을 조금 지나면은 그 디지털 미디어 시티라고 하는 그 지하철역이 있어요. 디지털 미디어 시티. 그거는 내가 이제 김포공항에서 내려가지고 이제
어디고 저 구파발 좀 가려면은 좀 빨리 가는 그 방법이 있어요. 그걸 갈 때는 그 디지털 미디어 시티 그 역을 지나 가지고 저 구파발까지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기억을 하는데 디지털 마포구청 그 옆에 디지털 미디어 시티 역 그 인근에 가만 보니까 그 여러 방송사가 있더라고요. 이 저 카카오 맵을 보니까 그렇더라고. 거기 이제 그 SBS가 거기 있고 SBS 옆에 이제 MBC가 있고 그 옆에 이제 JTBC가 있고 또 YTN이 있고 또 TBS라고 해가지고 저 서울교통방송 그것도 있고 TVN도 있고 그러니까 뭐 총 6개가 방송국 큰 방송국이 다 거기에 있다 보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뭐 좀 제일 크다는 게 MBC가 아니겠어요? MBC, SBS가 이제 바로 옆에 있어요. MBC, SBS, JTBC, 또 YTN 뭐 이런 것이 같이 같이 있더라고. 그 옆에 보니까. 그리고 이제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도 이제 거기에 있던데 나중에 이제 시간 나면은 박정희 대통령 그 기념 도서관 그쪽으로 내가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아직 뭐 거기는 아직 내가 부산권이니까 부산 김해에 있다 보니까 서울은 안 가보니까 잘 모르겠는데 나중에 이제 좀 형편이 되면은 거기 가서 한번 구경도 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거기에 그 중에서 이제 보니까 MBC에 가가지고 우리 이제 허경영 총재님을 이제 열정적으로 지지하시는 우리 회원들이죠. 회원들님하고 이제 우리 국가혁명당 당원님들이 거기 가가지고 그 삭발 시위를 했어요. 삭발도 하고 시위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제는 그 박경아님이라고 바이올린 연주 잘하시는 분이 어제 삭발을 했고 오늘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내가 알고 있기로는 한 총 15명이 한 것 같아요. 거기에는 이제 여성분도 한 4명 포함되어 있고 남자분이 11명. 내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습니다. 한 15명 정도가 삭발을 하면서 이제 쉽게 말해서 여론조사를 이제 공정하게 해라. 왜 허경영 총재님을 빼고 하느냐 이거지.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허경영 총재님은 실질적으로 언론 여론조사 기관이 한 30개 정도 되는 모양인데 거기서 여론조사 기관에서 좀 잘못이 있다고 봐야 되지. 그걸 빼고 하니까 그러니까 아래 어떤 언론 여론조사 기관이 어딘지는 내가 듣고도 잊어버렸는데 거기서는 이제 허경영 총재님께서 3등으로 나왔잖아요. 그런데 딴 데 해도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3등 하는데 그걸 빼고 보도하는 데가 많다고. 그러니까 그걸 받아서 이제 기존 MBC나 SBS나 뭐 JTBC나 YTN이나 뭐 그런 데서 그 빼고 그대로 하니까 항의 차원에서 삭발도 하고 거기서 시위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공정 보도를 하지 마라. 허경영 총재님을 포함시키라. 이제 이것을 오늘 했습니다. 그런 것이 좀 내가 기록을 한번 남겨보려고 하고 어쨌든지 간에 이제 좀 5%가 좀 나와가지고 TV 토론에만 나오면은 이제 국민들이 이제 대세가 확 돌아가는데 거기 지금 안 되니까 언제쯤 될 건가 이제 여기서 상당히 문제인데 지금 아직까지 그러고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기록에 남겨봅니다. 아까 보니까 한규환님인가? 한규환님하고 저 정인태 교수하고 뭐 대화하는 걸 얼핏 들어보니까 일본의 세슘 문제, 바다에도 세슘 문제가 이렇게 세슘이 흘러가지고
상당히 바다 오염을 많이 시키고, 그리고 이제 그 문제로 해서 이제 저 바다에 있는 수산물이 이제 오염이 되니까 일본으로 봐서는 상당히 문제가 크잖아요. 그리고 전에 방사선 전에 원전 사고가 일어났던데 그 주변에 이제 방사능이 이렇게 퍼져 있으니까 땅도 이제 오염이 많이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다와 바다에 있는 세슘 문제, 그리고 일본 육지에 이제 원전 사고로 인해 가지고 육지에 있는 방사능 문제, 이것을 허경영 총재님께서 이제 한번 해결한다는 말이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몇 달 전부터 있었는데 지금 현재 말이 이제 좀 왔다 갔다 하는가 봐요. 그런데 오늘 허경영 신인님의 이제 능력으로 그걸 이제 정상적으로 해주고, 지금 한 100, 나는 처음에 1조인 줄 알았더만 1조가 아니고 곱하기 100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돈으로 100조 원 정도 받고, 이렇게 일본의 세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말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가 봐요. 왔다 갔다 하는가 보더라고. 그래가지고 그게 언제쯤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이 되면은 또 이제 엄청 또 변동이 되겠죠. 언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요즘 트럼프 문제가 좀 조용한데, 애리조나 주에도 지금 이제 재검을 해가지고 미국에 작년에 부정선거 일어난 거는 100% 확실한 문제인데, 거기 지금 워낙 이제 민주당에서 그것을 반대가 심하니까 공포도 제대로 못하고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트럼프는 끝까지 싸우겠다 이제 이렇게 하는가 봐요.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미국에도. 아이고, 처음에는 그게 좀 잘 돼가지고 미국에서 좀 트럼프가 빨리 복귀해가지고 미국 언론을 좀 정리를 해가지고 우리나라 언론도 좀 바르게 되면 좋겠는데, 하여튼 그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거기 좀 라나 회장님 방송도 내가 안 뜨니까 좀 그렇고, 닥터리와 아이들 그 방송도 오늘 모처럼 들었는데 하여튼 좀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만 하니까 알 수는 없고, 그러나 큰 틀로 보면은 딥스테이트 세력들이 가지고 있던 그 재산은 전부 다 허경영 대통령님이 이제 되셔가지고, 허경영 총재님께서 대통령이 되셔가지고 세계 통일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 딥스테이트 세력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돈은 전부 다 몰수해가지고 전 세계 모든 국민들에게 다 나눠질 것 같아요. 게세라 지세라 했었는데, 그런 것이 트럼프하고 이제 같이 힘을 합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은 미국 대선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것은 확실하니까 그것을 근거로 해서 재산을 압수를 할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거는 큰 세계적인 차원에서, 그러니까 총재님께서는 한국 대통령을 발판으로 해서 세계 통일을 하시려고 하니까, 세계 통일을 해가지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다 골고루 돈 걱정 없이 잘 살게끔 하려고 하시는 것이 목적이니까, 딥스테이트 세력들이 가지고 있는 그 돈 전부 다 회수해가지고 전 세계 국민들한테 나눠주는 거는 틀림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딥스테이트 세력이 그렇게 이제 이렇게 있어 왔던 것도 거대한 하나의 큰 하늘의 섭리 하에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이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건 그렇고, 아이고. 저렇게 지금 이제
오늘 저기 뭐고 저녁에 총재님의 동향은 내가 영상 기록을 남기는데 2021년 12월 2일 날 어제죠. 목요일 날 밤에 여의도의 뭐죠? 그 호텔 이름이 글래드 호텔에 이제 가셨어요. 총재님께서 가셨는데 나는 잘 모르는데 전원일기에 보면은 개똥이 엄마라고 있다네. 이상미 씨가 개똥이 엄마 역할을 하는데 이제 그분하고 이상미 씨하고 이제 총재님하고 대담하는 게 있었다고. 글래드 호텔 여의도의 글래드 호텔 총재님께서 가셔가지고 이상미 씨하고 총재님하고 또 옆에 한 분하고 이렇게 한 40분인가 한 50분 정도 이렇게 대담한 것이 있어요. 그리고 보니까 이상미 씨도 나이가 보니까 내가 추측해 보니까 62세 정도 되더라고. 62세 같으면은 원래 나이가 뭐고 62세 같으면 경자생이겠네. 쥐띠겠네. 그런데 미혼이더라고 보니까. 상당히 많죠. 40살 넘어서 미혼 사람은 뭐 아주 흔하고 50살 넘어서 시집 장가 못 간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60 넘은 사람은 좀 그래도 있어요. 근데 이분은 60이 넘었는데 시집을 못 갔는가 봐. 탤런트고 그랬는데 하여튼 간에 뭐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죠. 여하튼 간에 결혼을 못한 상태인데 겉으로 보면은 뭐 그렇게 안 보여요. 겉으로 보면 한 40대로 보이는데 이를 보니까 2017년도에 이제 글 써놓은 걸 보니까 그때가 58세로 그렇게 했거든. 그러니까 지금부터 4년 전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4년을 더하면 62세가 되는 거지. 하여튼 그분하고 이렇게 했는데 뭐 총재님께서 내가 하시는 말씀은 뭐 늘 하시는 말씀 그거죠. 내가 전업주부 수당, 결혼 수당, 뭐 국민 배당금, 뭐 코로나 긴급 생계 지원금 뭐 준다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담화를 했어요. 어제 김종석 교수, 이제 내 이름을 안 잊어버리려고 하는데 이런 사람 좀 특이한 사람이니까 김종석 교수는 누구냐 하니까 고성국 TV에 나오셔가지고 총재님께서 12월 1일 수요일 밤 9시에 이제 고성국 박사님하고 허경영 총재님하고 대담을 1시간 정도 했단 말이에요. 그 내용을 가지고 12월 2일 날 아침에 고성국 박사가 이제 김종석 교수하고 또 대담을 하면서 어쩌냐게 12월 1일 날 밤에 허경영 총재님과의 강의를 이제 들으면서 느꼈던 것을 서로 이제 자기들끼리 대화하는 그 내용이에요. 그렇게 할 때에 김종석 교수는 아주 부정적으로 보잖아요. 허경영 총재님의 진면목을 전혀 못 알아보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일반인들이 보는 그 시각이죠. 그래서 그거는 전혀 18세 이상 1인당 1억 준다는 것은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이제 그라고 이야기하더라고. 그러니까 어제 내가 이야기했다시피 1억을 이제 실제 받는다고 가정을 하자고. 만약에 1억을 받았다. 그런데 그 1억을 가지고 참 계란 한 개도 살 입장이 안 된다 그러면은 그거는 뭐 받아나 마나잖아요. 인프라가 되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빵 한 조각 사기 위해서 구루마에다가 돈을 가득 싣고 가가지고 그거 주면은 빵 한 조각 얻어 먹으니까 그게 인프레가 아주 심하면 그래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렇게 되지 않다. 이제 지금 쉽게 말해서 베네수엘라는 이제 이제 원유를 생산해 가지고 그 하나에만 의존해 가지고 살다가 그 가격이 이제 한 4분질로 줄어들다 보니까 그 나라가 이제 인프레가 되고 그랬지만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잖아요. 수출을 해 가지고
사는 나라고, 또 국채를 발행, 이제 우리나라 각 가정의 부채가 약 한 1,800조에서 2,000조에 가깝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받으면은 거의 다 이제 그 빚을 갚는데 거의 다 지출이 되니까 인플레가 급격히 일어나지 않는다. 나는 대충 그렇게 알고 있는데, 좀 더 이제 전문가가 나와가지고 허경영 총재님께 직접 하시든지, 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정말 좀 이렇게 해박하게 하시는 분이 좀 주위에 있어야 되겠죠. 허경영 총재님께서 하시면 될 겁니다. 허경영 총재께서 이제 그걸 하고, 거기 이제 김종석 교수라든지 기타 유여에 이런 분들이 이제 2차를 벼르고 있거든요. 그 돈을 정말 받아가지고 인플레가 안 될 것인가, 이제 요걸 가지고 이제 집중 토론을 이제 하는 것이 이제 유튜브 상에서 남아 있죠. 총재님께서 신의 한 수에 곧 나오신다고 하니까 거기서는 이제 또 대담이 있겠죠. 좀 계속 이어져요. 그런데 총재님께서 계속 이제 유튜브에 나오는 걸 보면은 거의 우파에 속해요. 황태순 씨, 토마토 노영희 씨 하는 거는 자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이런데, 이 노영희 씨는 조금 자책에 기울어요. 그런데 완전 자는 아니고 좀 공정하면서도 자책에 좀 속했는데, 그 노영희 씨 그렇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러보면 우청에 속해 있는 그런 유튜브에 지금 많이 나오셨다고. 완전 자쪽으로 지금 있는 유튜브가 많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김용민 TV가 있어요. 그 김용민 TV는 아이고 겨울 되면은 참 이거 손이 터가지고 뭐 하나 잡기도 힘드네. 근데 그 김용민 TV가 김용민 씨는 지금 현재 내가 이제 허경영 총재님께서 대통령 되기를 이제 엄청 이렇게 바라고 고대하고 또 그렇게 되리라 확신하지만은, 그렇듯이 이제 김용민 씨는 이재명 씨가 이제 대통령 되기를 엄청 기대하고 고대하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진명 감별사가 있다 그러네. 진명 감별사. 그러니까 진명한데, 진명은 이제 이재명 할 때 명자겠지. 그러니까 진짜 이재명을 누가 많이 지지하는 그런 행위를 많이 하느냐, 이거를 이제 조사를 했더라고, 그 김용민 씨가. 그래가지고 주로 이제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좀 활동하는 거 보면 여러 개 나오죠. 페이스북에 자기가 얼마나만큼 이제 글을 올려가지고 여러 사람한테 이재명 씨를 이렇게 홍보했느냐, 페이스북이라든지 기타 SNS, 기타 이제 동영상, 이걸 전부 다 조사를 했는가 봐요. 조사를 해가지고 1등부터 81등부터 80등까지 등수를 매겨놨더라고. 그래가지고 박용진이라고, 그 사람은 한 20등 했다, 20등 정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80등 하고, 어떤 사람은 1등 하고, 고민정이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더라고.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가지고 한 80명을 이제 이렇게, 80명이 이제 이렇게 이재명을 지지하는 그런 이제 활동을 하는 것을 점수를 내는 거야.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은, 자기가 SNS에 얼마만큼 글을 적었느냐, 트위터에 얼마만큼 이렇게 날랐느냐, 또 페이스북, 기타 동영상 이런 걸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재명 씨가 이제 그 책을 하나 쓴 게 있더라고. 인간 이재명이라든지 그런 책을 이제 보고 있는 장면이라든지 그런 것이 다 이제 좋게 영향이 되니까, 그것을 보면 이재명 씨를 지지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그런 활동을 얼마만큼 했느냐, 이제 이걸 해가지고 쭉 낸 게 있더라고. 참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어제 있었던 사건에서는 이준석이라고, 이준석이가 국민의힘당 대표인데 자기가 명언을 또 하나 남겼어. 어제 뭐냐 하니까, 지금 현재 당무를 거부하고 나간 지가 한 며칠째 되는데, 첫날은 부산 내려왔고
12월 1일 날이지. 그러면 이제 이틀째 되는 날은 이제 순천에 갔다가 어제지. 어제 순천 갔다가 오늘 새벽에는 이제 그 새벽에 이제 순천에서 배를 타고 아이고 내가 말이 조금 잘못됐네. 어제 되네. 그러니까 제주도로 갔더라고. 제주도로. 순천에서 새벽에 배를 타고 또 지금 이제는 제주도가 있는가 봐요. 제주도 가가지고 뭐 지금 이렇게 있으면서 뭐 나는 뭐 국민의힘당 대표는 대통령 후보의 부하가 아니다. 이제 이런 말을 또 쓰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저기 윤석열이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보고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이제 그렇게 했듯이 똑같은 말이라고. 내가 뭐 국민의힘당의 대표가 대통령 후보의 부하냐 이제 이런 식으로 뭐 말을 했다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이제 2일날 어제지 12월 2일날 목요일날 낮에 이제 저기 63빌딩에서 윤석열 그 국민의힘당 후보가 원로들 이렇게 상임 고문들 이렇게 모여가지고 뭐 이렇게 모임이 있었다고.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신경식인가? 하여튼 그분 사선 의원인데 김영삼 대통령 때 비서실장 하셨던 분이에요. 그분은 어쨌든지 간에 뭐 윤석열 씨가 제주도까지 찾아가 가지고 이준석 대표를 이렇게 다시 모시고 온나 안 그러면 지지율이 자꾸 떨어지니까 그런 말을 하니까 또 어떤 그 옆에 있는 또 어떤 또 상임 고문은 그래 할 게 뭐가 있노 나눠버리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는가 봐요. 그리고 차라리 징계를 줘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어제 이제 그게 국민의힘당의 상임 고문님들하고 이제 모여가지고 있는 자리에서도 의견이 반반인가 봐요. 이준석이를 데려와야 된다. 안 그러면 그냥 나눠버리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하여튼 간에 좀 반반이라. 그러니까 국민의힘당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좀 국민의힘당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마찬가지지만은 내부 분열이 일어나가지고 자중질환이 일어나가지고 쉽게 말해서 이제 질이 멸렬되는 것이 그 사람들의 운이죠. 이정현 씨라고 옛날에 자한당인가 그 박근혜 대통령 새누리당이지 새누리당 그 박근혜 대통령께서 탄핵 당해가지고 헌법재판소에 이제 결정을 기다리고 있을 때 그때가 2016년 12월 달에 그때 대표였다고 이정현 씨가 그 당시에 그 새누리당의 대표였지 아마. 당명이 자주 바뀌니까 헷갈리네요. 그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헌법재판소에 탄핵 결정을 받기 전에 그래 그분이 오늘 그 이병규 씨하고 나와가지고 자담을 하는데 보니까 하늘이 뭐 윤석열 씨로 하여금 대통령이 되는 걸 도와주고 있다 그렇게 하는데 왜냐하니까 이재명이가 너무 흠이 많다는 것이지. 그런데 실제 보면은 하늘이 허경영 총재님을 이제 도와주고 있는데 그거는 자기가 못 보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당이 자중질환이 일어나잖아요. 완전히 이준석이하고 윤석열이하고는 이렇게 그렇잖아요. 지금 뭐 대표가 힘을 실어줘도 그 할 판에 이렇게 떨어져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게 오늘 저기는 있었고 국민의힘당에는 이준석이가 지금 3일째지 제주도로 순천으로 부산으로 지금 내려와가지고 마음에 안 든다는 것이지. 쉽게 말해서 뭐 거기서 아주 그 윤석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좀 말을 험하게 했는가 보더라고. 이준석이한테. 그러니까 뭐 이준석이가 홍보위원장인가 이제 그걸 겸직을 하는데 국민의힘당의 대표로 있으면서 홍보위원장 겸직을 하고 있는데
윤석열이 옆에 있는 사람이 이제 그 홍보위원장 하면서 돈을 빼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말을 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 가슴에 상처를 주는 말이냐고. 이준석이는 그렇지 않는데 자기는 나름대로 참 그 다 국민의 세금이다 말이야. 나중에 돈 선거 환급을 받지만은 그 환급 받는 거는 국민의 세금으로 하니까 자기는 어떻게 하든지 좀 전략해서 쓰려고 하는데 그 돈을 빼먹으려고 한다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자기를 인격적으로 모욕을 하는 행위가 아니냐고. 그러니까 이제 뭐 좀 이렇게 좀 반대 표시를 하는 거죠. 그 내가 뭐 윤석열이 내가 부하가 이런 말도 하고 지금 국민의힘당은 그래요. 민주당에서는 뭐 지금 이재명이 혼자 뛰지.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지금 이낙연 씨 측에서 이렇게 나서가지고 원팀이 이제 실질적으로 되어 있다고는 보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는 상황에 이제 우리 국가혁명당은 내가 이런 말은 여러 번 하는데 우리 국가혁명당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은 일당 100명도 해당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00명도 해당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그릇에 따라서 100만 명도 해당할 수도 있는 사람도 있고 1000만 명을 해당할 사람도 있고 지구 전체 80억을 감당해 나갈 만한 그런 사람들도 내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똑같은 이게 뭐 3%, 4.7% 지지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 무게라고 하는 것은 엄청 커요. 엄청 커요. 저게 윤석열이가 지금 지지받는 게 뭐 40%, 오늘은 보니까 여론기관이 30개니까 그건 여론기관마다 조금 틀리잖아요. 틀리는데 대체로 보면 윤석열이가 아직까지는 앞서요. 그런데 어떤 여론조사 보면은 이재명이가 윤석열보다 1%인가 좀 앞지른 걸로 나오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 윤석열이를 지지하는 40 몇 프로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 진실을 모르니까 그런 사람을 지지하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허경영 총재님이라고 하는 분을 모르니까 지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뭐 그 47% 같으면은 뭐 한 1000만 명이 됐다고 하자고 예를 들자면은 그 사람은 국가혁명당원 똑똑한 사람 한 사람도 안 돼요. 여기는 열정적으로 이제 밀어붙인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국가혁명당원들은 그 열정이 대단한 거. 자기 뭐 수당 같은 거 받지 않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니까 마음에서 진정으로 우러나와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고 또 이치적으로 아는 거니까 이 대천지가 이제 그 바뀌는 이 때에 시운이 아니고 이제 이 인류 역사가 판이 완전히 바뀐단 말이에요. 선천이 가고 후천이 오는 거니까 주역의 시대가 가고 주역의 시대는 가고 정력의 시대가 오는 이 판에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이제 오셔서 신인님이라 그러죠. 그를 신인님이 오셔서 이 세상을 아주 살기 좋은 세상, 옛날 뭐 하는 이야기지만은 기독교에서는 그것을 새하늘 새 땅이라 그랬고 불교에서는 용화세계라 그랬고 유교에서 공자는 대동세계라 그랬다고. 그를 뭐 좀 알기 쉽게 이야기하면은 모든 사람이 돈 걱정 없이 사는 사람, 모든 사람이 인간답게 사는 세상,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허경영 총재님께서 오신 거 아니에요. 또 그 작업을 지금 이제 하고 있고,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되게 돼 있는 일입니다. 뭐 정인태 교수는 그래 안 될까 싶어서 노심초사를 많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는 건 아니잖아요. 총재님 역시 마찬가지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뭐 요즘 SNS를 통해서 좋은 그런 그 동영상이 있으면 계속 이제 퍼나르잖아요.
아까 그 남해 박복존 그 위원장님하고 그 내가 통화를 해보니까 하도 이거 SNS를 많이 나르다 보니까 휴대폰이 고장이 나버렸다더라고. 그래 얼마나 많이 보내면 그렇게 되겠느냐고. 참, 네. 하도 많이 보내니까 그렇게 보내고 있는 거예요. 보내고 또 주위에 이제 지금 다 알리고 있고. 그래 하면서 이제 그래 하면서 있지 뭐 일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주위에서 뭐 말이라도 한마디 다 하고 이렇게 하죠. 하고 또 요놈이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그 허경영 이제 총재님께서 TV 토론에 나가셔가지고 그 말씀을 하실 때 그때 이제 역사가 완전 바뀌는 거예요. 그럴 때에 정말 1억 원을 이제 이렇게 양적 완화를 해서 줄 수 있다 하는 것을 확신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절대 인프레가 생기지 않는다. 그런 거를 참 진짜 1억 받아가지고 라면 한 개도 못 살 정도가 되면은 그 1억 받으나 마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아니다 말이야. 그런 것은 이제 충분하게 이제 국민들이 이제 인식을 하게끔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면은 그때는 확 이렇게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를 전후해 가지고 막 트럼프가 현직 대통령으로 왔으면 좋겠는데 현직 대통령이 안 된다 그러면은 뭐 전직 대통령 신분이라도 더 하늘궁을 한번 방문을 한다든지 뭐 그런 것이 있으면은 더 이제 언론 보도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드라마를 보더라도 말이에요. 주인공의 그 재주를 숨기려고 막 이렇게 몸부림치고 이렇게 하면은 하다가도 언젠가는 뭐가 반짝해가지고 그게 이제 드러나게 된단 말이야. 그게. 언젠가는 이렇게 총재님의 진실이 다 사필 규정이단 말이야.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르게 돌아가니까 바르게 돌아간다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삭발 운동도 하고 지금 하고 있지만은 하고 있는데 하여튼간 이게 지금 제일 기다려지는 것이 이제 텔레비를 틀었다 하면은 1등 오늘 이제 총재님께서 그게 이상미 씨하고 이제 대화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는 2강 1중 3약이라 그랬다고. 2강 그러니까 두 사람이 좀 강하다. 이재명하고 윤석열이가 강하잖아요. 그럼 1중은 허경영 총재님이죠. 1중 그다음에 3약은 심상정, 안철수, 이제 김동연 요 세 사람이 이제 3약이고 그러니까 2강 1중 3약인데 지금 그것이 어떻게 바뀌느냐 하니까 1강 2중 3약으로 바뀐다더라고. 1강은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뭐 이재명 아니면은 윤석열이겠지. 근데 윤석열이라고 하니까 윤석열이 장모가 오늘 또 구형 1년을 받았어요. 그게 뭐냐니까 그 사람 제명이 여러 개가 있어요.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통장 잔액을 이제 허위로 이제 있게 한 그런 죄가 있어요. 자기 통장에 쉽게 말해서 단 뭐 만 원밖에 없는데 내 통장에 100억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은행 직원하고 짜가지고 그걸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봐. 거기 그렇게 하는 은행 직원이 누구냐 하니까 그 윤석열의 이제 부인이죠. 김건희가 이제 저기 서울대학교 뭐 시험치가 가는 그게 아니고 서울대학교 안에서도 그 사회인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가가지고 뭐 비싼 수업료 주고 서울대학원 안에 정식으로 시험 치가지고 학사 석사 코스는 아니고 사회인을 상대로 해가지고 서울대학교 자체 내에서 어떤 그렇게 무슨 고급 강의 이런 걸 이렇게 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그런 데는 돈 맞으면 얼마든지 누구라도 갈 수 있다고. 그런데 거기 가는 사람들은 이제 거기에서 인맥을 좀 넓히려고 거기에 많이 가요. 그 과정을 했다고. 그 과정에서 만난 사람이 김건희 씨가 만난 사람이 이제 저축은행에 이제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조작을 해줬다고. 그걸 이제 구형 1년을 받았다고.
하여튼간에 거기 그 뭐 1강이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이재명이가 1강이 될지 윤석열이가 1강이 될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1강 2중 3약으로 간다니까. 2중은 이제 허경영 총재님하고 이제 한 분이겠죠.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 가가지고 나중에 보면 이제 결정적인 결과는 이제 허경영 총재님께서 되시니까. 하여튼 뭐 오늘 대충 그 역사에 이제 기록 남기는 것은 이제 대충 그런 내용입니다. 시간 얼마 됐나? 아유, 그래도 40분이 됐네. 아유, 짧게 해버려야 되는데. 뭐 이건 내가 남한테 보고할 것도 안 되고. 내 영상 기록 내가 남겨보는 건데, 뭐. 뭐 구독자 해봐야 뭐 한 몇십 명.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제쯤 이게 이제 허경영 총재님께서 텔레비만 틀었다 하면은 뭐 이재명, 그 윤석열, 허경영, 그 다음에 안철수, 심상정, 뭐 김동연 요렇게 이제 나올 건가 요걸 기다리고 있죠 지금. 그런데 그게 아마 곧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이제 12월 달 안으로는 이제 곧 될 것 같은데 지금 뭐 삭발 운동도 하고 이러니까 아까 보니까 그 총재님 지시가 아니니까 뭐 삭발하지 마라 뭐 이런 지시가 또 나왔는데 또 조금 전에 보니까 그거 아니다 삭제해라 이제 이렇게 하는데 뭐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MBC 앞에서 이렇게 항의 표시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이번에 내일이 이제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뭐 내가 이제 김해도 또 활동해야 되고 부산도 활동하고 하루는 김해, 하루는 부산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상당히 중요하죠. 이제 그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코로나 긴급 생계지원금 1억을 줄 수 있다는 거, 그거 이제 시민들한테 알리는 게 상당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총재님께서 TV에 이제 나오게 되죠. 나오게 되면 이제 삼위하는 것을 자꾸 보게 되고, 거기서 TV 토론에 나올 때에 그 어떤 이제 내가 길거리에서 그 용지를 받았다. 거기 보니까 이게 이제 1억 준다는 게 내가 한번 들었다. 이제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 지금 뭐 텔레비 틀었다 하면 막 윤석열하고 뭐 이재명에 대해서 도배를 하잖아요. 틀었다 하면 두 사람만에 대해서 이야기만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일반 그 유튜브를 안 보는 사람들은 1번 하면 2번만 찍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식으로 계속 몰아나가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허경영 총재께서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운에 와 있고 또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96일 남은 거예요. 뭐 어제 있었던 일은 대충 그런 거네요. 하루에 뭐 워낙 볼 게 많으니까 워낙 볼 게 많아서 그래도 뭐 내가 보고 싶은 것도 오늘 뭐 100분질도 다 못 보고 뭐 이제 또래도 벌써 1시 15분이니까 한 2시간은 자야 또 내일 또 일을 해야 되니까 잘 수밖에 없잖아요. 참말로 이상.